5주차 다문화 가족 상담 이해와 기법 1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주교제 다문화 상담 이론과 실제 8장의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본 차시의 수업 목표는 교육과 상담과 치료의 차이를 이해하고 엘레나 마르티네즈 부부의 사례를 분석하여 엘레나 마르티네즈 사례에 대한 다양한 처치, 엘레나 마르티네즈 상담의 실패 이유, 라틴 문화의 부부 역할에 대한 상담자의 무지와 계층적 차이에 대한 상담자의 이해 부족이 다문화 가족 상담에 미치는 해악을 이해함으로써 다문화 가족의 상담 프로그램을 구안 실행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함양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교육과 상담, 치료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교육과 상담, 그리고 치료는 어떻게 다른가라는 질문에 명확하게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셋은 공통점과 다른 점이 섞여 있어서 모자르듯이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선이 교육의 선이고 보물선이 상담의 선이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기울어진 선이 치료의 선입니다. 교육의 내용이 주로 지식과 정보라면 상담은 마음이고 치료는 육체적, 심리적 질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들을 다루는 방식에서 교육은 주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설득과 지도 조언의 방법을 취한다면 상담은 공감과 지지를, 치료는 약물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다문화 가족을 돕기 위한 수단은 주로 교육적 방법과 상담적 방법입니다. 치료는 교육자나 상담자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진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다문화 가족이 어떤 도움을 요청해 왔을 때 먼저 교육적 방법으로 도울 것인지 아니면 상담적 방법으로 도울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에 알맞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어느 방법이 효과적인지를 결정하여 처치하는 것이야말로 전문가적 소양을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엘레나 마르티네즈 사례를 요약해보면 엘레나는 5명의 형제들 중 둘째이며 아버지 마르티네즈는 멕시코에서 이민 왔으며 어머니는 보통 시민이었습니다. 가족은 캘리포니아 산호세의 라틴계 노동자들이 사는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엘레나는 학교에서 마리화나를 판매한 사건이 경찰에 발각되어 상담 의뢰되었고 상담자는 엘레나 부모와의 면담을 위해 엘레나 가정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상담자의 전화를 받은 어머니는 상담 약속을 주저하였고 상담자가 재촉하자 전화를 끊으려다가 남편인 마르티네즈에게 전화를 바꾸었습니다. 마르티네즈 아버지는 그의 딸의 상황을 듣고 매우 놀라워하였습니다. 상담자는 마르티네즈 엘레나 아버지에게 학교에 방문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마르티네즈는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약속을 잡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담자는
딸의 행복을 위해서 하루에 몇 시간 일하지 못하는 것이 무슨 대수냐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마르티네즈는 저녁 시간에 학교에 방문하겠다고 하였으나 상담자는 학교 규정상 저녁 시간에는 상담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상담자는 아버지께서 학교에 방문하지 못한다면 어머니만이라도 혼자 올 수 있다고 제안하자 아버지 마르티네스 씨는 주저하다가 자기도 학교에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마르티네즈 씨 부부와 엘레나의 대부인 사촌 오빠가 함께 상담실에 나타났습니다. 상담자는 제3자가 상담에 참여하는 것은 상담 성과가 떨어진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 상담은 잘 진행되지 않았으며 부모들은 거의 협조하지 않았다고 상담자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엘레나 마르티네즈 사례에 대한 다양한 처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엘레나 마르티네즈 사례를 접하게 되면 다양한 처치 방법이 떠오를 겁니다. 크게는 교육적 방법과 상담적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며 이 두 방법에도 이론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각 이론에 따라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 교육적 방식과 상담적 방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엘레나 마르티네즈 사례에 대한 교육적 조치의 목적은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적 차원의 초점이 맞춰질 겁니다. 우선 엘레나의 사건을 자세하게 조사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부에서 일벌 100개씩의 처벌을 내릴 것이고 네가 또다시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면 경찰에서도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테고 학교도 가중처벌할 수밖에 없다. 또다시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었을 때 엘레나 너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는 식의 정보 제공과 지도 조언 그리고 생활 지도가 설득적 기법으로 행해질 것입니다. 아울러 학부모를 소환해서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가정에서 엘레나를 잘 관리해 달라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교육적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상담적 방식은 어떨까요? 교육적 방식이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면 상담적 방식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관심이 있습니다. 교육적 방식이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고 한다면 상담적 방식은 네가 이런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거야 라며 그 사람을 공감하고 수용합니다. 이러한 상담적 방식 또한 전통적 상담과 다문화적 상담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전통적 방식은 문제를 일으킨 엘레나 개인에 초점을 둔다면 다문화적 상담 방식은 엘레나의 문제는 엘레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즉 사회 문화적 체제의 소산물로 봅니다. 그래서 전통적 상담이 엘레나 개인을 변화시키는 데 주력한다면 다문화적 상담은 체제 안에서 그리고 체제의 변화를 통해 엘레나 개인의 성장과 성숙을 도모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 상담이 각종 심리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엘레나 개인을 진단하고 그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한다면 다문화적 상담 방식은
엘레나 개인의 진단도 중요하지만 엘레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적 환경을 평가해서 상담을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적 상담이 어떻게 보면 다문화 가족적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 또한 이런 이유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문화 가족적 상담으로 엘레나 마르티네즈 사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엘레나 마르티네즈 상담이 실패한 이유가 뭘까? 엘레나 마르티네즈의 사례는 다문화 가족을 상담할 때 흔히 일어나는 주요한 오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담자가 라틴 문화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있으며 그 가치들이 의사소통 양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모른다는 것이 잘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담이 실패한 이유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상담자는 우선 라틴 문화의 부부 역할에 대해서 무지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럽계 미국인인 상담자의 문화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서로 수평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틴 문화에서는 남편이 보호자이자 공급자이며 아내는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역할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라틴 문화에서 부부의 역할 구분을 깨는 것, 특히 여성이 그것을 깨는 것은 아주 불가피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아내가 남편의 동의 없이 상담 약속을 잡는 등 가족에 관한 대외적인 결정을 한다는 것은 쉽게 허용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마르티네즈 부인이 상담자가 전화했을 때 상담자와 약속 시간을 잡는 것을 주저했던 것은 딸에 대한 관심의 부족이라기보다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 관계를 반영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상담자는 간과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상담자는 라틴의 가족 단위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상담자는 엘레나의 대부 사촌 오빠가 상담실에 나타난 것을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상담자가 라틴 문화의 확대 가족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산층의 백인 미국인들은 가족 단위를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으로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소수 집단은 가족 단위를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 그리고 사촌들로 확대합니다. 히스패닉 가정의 자녀들은 세례식을 통해 대모와 대부를 갖게 됩니다. 많은 백인 미국인과는 달리 라틴 문화에서는 대부 대모의 역할은 상징적인 차원을 넘어서 공동 부모가 되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모의 역할은 자녀에 대한 도덕적, 종교적, 영적인 양육에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엘레나 마르티네즈의 상담자는 라틴 문화의 가족 단위에 대한 문화적 지식이 무지했었기 때문에 이 상담 또한 성공적으로 이끌 수 없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상담자는 계층적 차이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담자는 딸의 행복을 위해서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하지 않고 학교에 나오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냐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상담자는
2시간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그 가정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고려하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르티네즈 가족에게 부모의 노동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하루에 2시간이지만 그 2시간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 내일 먹을 끼니가 없어질 수도 있는 절박함을 상담자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르티네즈와 같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은 노동시간의 유연성이 허용되지 않는, 즉 하루에 2시간을 빠지게 되면 하루를 쉬어야 한다는 사실을 상담자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르티네즈가 저녁 시간에 학교를 방문하겠다고 하였으나 상담자는 학교 규정상 저녁 시간에는 상담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누구를 위한 규정일까요? 교육과 정신건강 서비스 기관은 소수 집단 구성원에게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어떤 의무를 지녀야 할까요? 이러한 물음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다문화 상담은 사회적 약자, 즉 소수민족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사회 제도적 장치의 개선과 상담자가 촉진자, 조력자로서 다양한 역할을 인식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마르티네즈 씨가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약속을 잡고 싶어하는 것에 상담자가 적극적으로 임했다면 이 상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최소한 지금의 결과보다는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우리가 마르티네즈 가정에 대한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상담자가 내담자 가족의 문화적 특징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상담의 역효과들이 이 마르티네즈 부부 상담 케이스에서 잘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